여러분, 지난 1편의 포석을 감상하신 느낌이 어떠십니까? 역시 포석은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시죠? 예, 바둑의 왕도가 따로 없다는 말이 있듯이 포석에도 역시 왕도는 따로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기사들도 늘 포석에서 골몰하고 또 늘 새로운 연구를 하게 되고 그러는 건데요. 이 포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각이 잡히고 그 나름대로의 그 확신이 선다면 그것만큼 기력 향상의 지름길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1편과 마찬가지로 일단 첫 곡에서 상세한 해설로서 여러분의 기초를 좀 더 도와드리고자 하니까 이번에 보여드리는 요다구단과 우리나라의 유청혁 6단의 그 대국 포석 유심히 한번 보시죠. 두 사람 간의 전적도 지금까지 1승 1패로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는 처지인데요. 특히 요다구단으로서는 또 한국 선수들한테 강하다 하는 그런 어떤 징크스라고 할까 그런 외국 선수한테는 강하죠. 예. 그러나 아마 유창혁 6단한테만큼은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차제에 뭔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거고. 우리나라 유창혁 6단도 외국 선수한테는 강해요. 네. 대전 전적을 보면요. 좋은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예. 사실 작년 그 후지스베 세계 대회에서는 말이죠. 그 대회가 그 일본에서 주최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결승전도 일본에서 치르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이제 유창혁 6단과 지금 조은현 구단께서 결승전을 그야말로 남의 집 안방에서 치루었는데 아마 그런 점으로 볼 때는 아마 요다 구단도 그때 뭔가 그 당했던 어떤 자존심의 상처를 이번 기회에 한번 서력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보면 라이벌이라 할까요? 호족수이기 때문에 네. 서로 지기가 싫죠. 그러니까 유청혁 일단도 아마 그런 점을 많이 의식해서인지 이 바둑이 그 전날 전전날을 아주 상당히 이 컨디션 조절에 그 신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예, 지금 요다 구단이 이번에는 그 3-3으로 뒀습니다만은 지난 이 중국 첫 번째 대국에서 마요춘 구단하고 둘 때는 한 칸 바짝 협공한 그런 바둑이 또 있었죠. 아무래도 한 번 쓰면은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있으니까요. 전부 네. 다. 근데 연구를 먼저 했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번에는 좀 변화를 구한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점만 보더라도 요다 구단이 사실 승부사로서는 상당한 자질이 있는 선수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나를 알고 있는 수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용하지는 않겠다. 아주 참 요다 구단 요즘 계속 등장하는데 보면 볼수록 어떤 점에서는 참 무서운 승부사다 하는 느낌이 들더군요. 예, 또 그 힘차게 두드리는 그 요다 구단의 이 작전 모습이 우리 유창혁 6단의 신경을 거슬리지 좀 않았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근데 뭐 거기에 신경 쓰면 안 되죠. 예. 지금까지 뭐 2번 싸우는 동안 그런 점에서는 유창혁 6단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지금 저렇게 바짝 붙여가는 수도 유창혁 6단이 가끔 즐겨 쓰는 네. 수죠. 근데 보통보다는 좀 여기서 접전을 벌여보자. 싸움 좀 해보자. 네. 이제 급하게 만드는 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페이스로 이끌어가려는 그렇죠.
예, 그런, 예. 그냥 지키면, 이제 두 칸 칸, 벌려가지고 이제 신고는 바둑이 되니까요. 예, 그러니까 벌릴 여지를 안 주면서 주겠다. 되겠다. 네. 일단 초반 전략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창혁 6단이 자기 페이스로 잘 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좀 넓은 쪽으로 호구를 치는 경향이 많은데요. 예, 상대도 단단하게 두니까 조금 저기는 지킨다는 수거든요. 예, 역시 그쪽을 그러니까 이제 귀의 간단하다. 결함을 네. 간접적으로 좀 보강하는 백이 것이군요. 또 벌려놓으면은 귀에 좀 맛이 예, 남으니까요. 확실해지는 예. 거예요. 예, 아주 두꺼운 수죠. 뭐 튼튼하게 꼬부려 두는군요. 특히 그 요다 구단은 말이죠. 지금 유창혁 6단이 워낙 그 이 공격력이 뛰어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허점은 남기지 않겠다는 아주 그 확실한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유창혁 6단과 요다 9단은 과거에 두 사람이 1승 1패를 기록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그 요다 9단은 일본 기단이 황태자다 해가지고 장래를 촉망받는 기사였습니다만은 물론 우리나라 유창혁 6단도 마찬가지의 별명이 있었지만 요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창혁 6단은 큰 타이틀전에서 국내 뭐 왕위 타이틀이라든가 또 큰 다른 타이틀도 가졌지만 또 후지스베라는 국제적인 큰 타이틀도 가졌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요다로서는 뭐 작은 타이틀 NHK라든가 그런 속기전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아세아 속기전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유창혁 6단에 비하면은 그 명성이 조금 뒤떨어지는 감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요다 9단은 유난히 유창혁 6단의 그 바둑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또 유창혁 6단과 바둑을 두게 되면 상당한 투지를 태우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 간간히 보였는데요. 우선 요다 9단은 유창혁 6단의 그 명성, 이 전투의 세계 최강은 유창혁이다 하는 그런 얘기도 익히 들었고 또 기보도 많이 연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둑의 전반적인 이 포석을 보면 흙이 얼마나 견실한가 하는 것이 아주 그 곳곳에 드러나 있는데요. 이런 것도 보통은 이렇게 전개하는 것도 많이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양을 확실하게 결정짓자는 뜻에서 이렇게 두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받아준다면 물론 이렇게 두 칸을 전개해서 단단하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유창혁 6단은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 초점이 어디가 되느냐면은요. 우선 화점보다는 소목에 대해서 굳힘을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으로서는. 그러니까 백의 방향은 무조건 소목 쪽에 날일자 또는 높은 걸침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갈 경우에 이 돌을 그만큼 이 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은 이쪽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유창혁 6단은 이 귀의 삼삼도 크지만 일단은 어차피 가야 될 큰 곳에 가야 된다면 이 걸쳐가는 한 점의 운신의 폭을 좀 더 넓혀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걸쳐간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삼삼을 두지 않은 그 틈을 이용해서 먼저 선점을 했고요. 또 여기를 또 백에 게을리 한다면 흙이 이쪽으로 바짝 다가서 가지고 반대로 이 두 점이 아주 허약해지죠. 1, 2, 2전은 놓칠 수 없는 요소고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죠. 공격을 한다든지 뭐 이쪽에서 다르게 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요다구다는 아주 착실하게 실리를 먼저 빼앗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붙여 끄는 것은 반대로 손을 빼서 백이 이렇게 붙여 끄는 거에 비해서 실리적으로 상당한 득이다 하는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정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튼튼하게 실리를 취하는 이런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막는 것은 사실은 백이 이쪽으로 진출을 해본다 하더라도 이쪽에 팍돌이 가로막혀 있어 이쪽에 발전성이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말하자면 이쪽 상변 일대를 갖다가 키우기 위한 밀어붙이기 정석을 썼죠. 이런 경우에 이것이 보통 프로들이 구사하는 포석법인데요. 이것은 이 앞에 기착점, 이쪽으로 중심에서 나온 이 기착점이 뭔가 이렇게 높이 포진이 돼 있다면 조금은 꺼립니다. 이쪽이 튼튼하게 앞머리가 나오면서 이쪽이 확대가 되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금 상황은 이렇게 좀 낮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된다 하더라도 여기가 그렇게 크게 입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쓰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데서 왜 이렇게 두 점머리를 젖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점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문점은 보통 기력이 한 3급에서 5급 사이 되시는 분, 그러니까 요즘 아마추어 새로운 그 단위로 한다면은 아마추어 초단 정도의 분들이 많은 이런 의문을 갖고 계신데요. 이것은 아주 단순한 정석이 이루어지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렇게 서로 차단해가면서 바꿔치기가 이루어지는 건데요. 이 정석은 정석책에서 이제 아마추어 유단자가 되려면 일단 정석을 한번 섭렵해야 되니까 정석책에서 이렇게 되는 변화를 배우고 난 직후에 많이 시도를 하죠. 만약에 여기서 상대방이 한 수라도 잘못 삐끗하면은 천길낭 떨어지니까 사실은 의도적으로 뭐 밀어붙이기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조금 자신이 있으면 밀어붙이기 시도할 때 이렇게 두 점머리 젖히는 분들도 많은데 이 정석은 결과적으로 볼 때 백이 이래놓고 손을 뺄 수도 있고 또 혹시 한 점을 따낸다 하더라도 부분적으로 보면은 거의 호각입니다만 실리는 백이 조금 앞섭니다. 이 모양 자체가요. 그러면은 흑은 원래 기착점을 먼저 갖고 있던 곳에 백이 걸쳐 들어와서 선공을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반반의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온다 하는 것은 뭔가 좀 불만스럽기 때문에 굳이 뭔가 선수를 뺀다든지 또는 이쪽에 대해서 뭐 크게 세를 가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을 때는 사실은 이 프로나 어떤 고수들은 잘 쓰지 않는 정석에 들어가죠. 왜냐? 모양이 너무 쉽게 결정되고 이 자체에서 이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어붙이기를 했을 때에 흑은 바로 젖히질 않고 바로 젖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끊는 다음에 뻗었을 때 내려서서 지금과 같은 필연적인 쉬운 정석이 생기니까 여기서 그냥 한번 늦춥니다. 만약에 여기서 또 한번 굴복을 강요하고 민다면 이렇게까지 굴복은 안 할 거예요. 여기가 더구나 저위인데 이때는 이 돌이 아까보다 두 점일 때하고 틀리게 석점이 힘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흑은 여기서 이쪽 배경이 또 이때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쪽 끄는 돌이 나중에 이쪽으로 움직여져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또 흑 쪽에서 원하는 바가 될 수가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밀어놓고 유창혁 역단은 손을 뺐죠. 이 밀어붙이기 정석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포석에 좀 더 중점을 두기 위해서 이 큰 밀어붙이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변에 큰 모양을 이룩하고자 했습니다. 자, 이렇게 걸치고요. 다시 또 이쪽처럼 이렇게 날일자로 달려왔을 때, 자, 이때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께서 자주 못 보시던 수를 유창혁 역단이 시도를 했죠. 여기를 이렇게 붙인 수인데요. 보통 상식적으로 이렇게 받든가 아니면 손을 빼든가 또는 이렇게까지 두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3-3을 빼앗기더라도 이렇게 상대방의 모양을 전부 이렇게 틀어막아서 외세를 계속
싸나겠다 할 때 이렇게 쓰는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붙여간 수는 사실 거의 두어지지 않는 수죠.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시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만 몇 번 두어진 그런 수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마 요다구단이 좀 연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난 1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희가 그 일본 기보를 많이 입수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중국이나 일본 기사들이 저희 나라 기보를 입수해서 연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서 가장 최강이라는 이수를 들고 나왔어요. 근데 보통 이렇게 붙이게 되면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젖힙니다. 아래든 위든 이렇게 젖히는 수 또는 뻗는 수 이렇게 돼 있죠. 그냥 이렇게 가는 것은 여기 있는 것보다 이쪽에 좀 더 영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뭔가 이것은 좀 느낌이 벌써 이렇게 멀리 있을 때하고 좀 틀리지 않습니까? 이 호구가 뭐 돼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더 박력이 있죠. 그래서 이쪽에 바로 손은 못 대고 이 붙여온 한 점을 응징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끊는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이제 어떻게 받느냐 하고 보는 거죠. 이렇게 되친다면 이제 가만히 나가서 이 한 점을 잡아봤자 한 점 끊어서 축을 하는 수와 아니면 이쪽을 잡는 수를 봅니다. 이쪽으로 치더라도 늘어두면 역시 이쪽 끊기는 거와 이쪽 잡히는 것들이 맞벅이 돼서 이것은 조금 흙도 취하기가 좀 어렵죠. 그냥 이 잡아두는 것은 또 역시 이렇게 위를 맞아서 한 점 따낸다 하더라도 늘어두면 언젠가 이런 거 단수 하나 맞는 자체로 모양이 우그러들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곱게 늘어두는 것은 어떻습니까? 여기가 급소가 되죠. 이렇게요. 젖혀서 이런 식으로 호구쳐두면 이 한 점을 이 들여다본 수가 아주 상당히 통렬한 급소에 와 있기 때문에 이 형태는 또 흙으로서 견딜 수가 없겠죠. 이렇게 젖힌 다음에 실전에서는 이렇게 뻗었습니다만은 당장 이렇게 차단해 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어진 기보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맞기는 좀 거북하겠죠. 끊어지는 것이 뭐 어떻게 이렇게 끊어진다면은 축이 안 될 때 예를 들어서 일이 달리고 그냥 왔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오고 달렸을 때 이렇게 찝었을 때 끄는 형태하고 비슷하거든요. 이렇게요. 이렇게 끊어지는 형태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젖혔을 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끊는다면은 위로 끊으면 끊고 이렇게 뻗으면 그 형태로 환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서 흙도 또 둘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살아둬 가지고요. 이쪽은 적당히 싸울 수도 있고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이렇게 막았을 때 밑으로 끊는 수가 조금 어렵습니다만은 이것은 흙도 이렇게 계속 눌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서로 이쪽을 다 잡히는 한이 있더라도 워낙 이쪽으로 많이 기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뭐 바로 차단해 가서 억지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백으로서는 조금 여의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싸우는 걸 또 피해서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경우도 있긴 한데 이것은 후에 약간 백이 손해라는 것이 판명이 됐기 때문에 쓰이지 않습니다. 여기선 역시 이렇게 차단해 오면 싸우는 것이
이렇게 젖혔을 때 이렇게 오면 꽉 막아서 싸우는 것이 가장 최강의 응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수를 충분히 알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이 젖힐 리가 없으니까 결국 아무리 이 싸움이 세계 최강이라 하는 유창혁 육단도 여기선 물러서 가지고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죠. 자, 여기서 이제 실전에서 우선 급하게 3-3을 막느라고 위를 이렇게 밀려가지고 실전처럼 진행이 됐는데요. 사실 이게 나중에 검토실에서는 이렇게 미는 수에 대해서 상당한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 여기를 밀리는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실전에서. 그러니까 역시 3-3도 좋지만 이렇게 밀고 여기를 뻗어준다면은 이것은 그만큼 득입니다. 이거 자꾸 밀어가지고요. 이렇게 파내면은 결국 이쪽을 견제하자니 이 수가 좋아서 이 근처가 전부 듣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맛이 좀 적어요. 이 수도 선수고 이 수도 선수고 심지어는 잘하면 나중에 이런 수까지도 선수가 될 공산이 크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에 집이 모양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흙이 많이 쫓기게 됩니다. 여기서 또 이렇게 꼬부려 두면 그냥 이렇게 자꾸 받아서 또 끊어지는 약점도 남고 모양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요것은 좀 백쪽이 괜찮지 않느냐 싶은데 물론 여기서부터 애초에 손을 빼고 흙은 그냥 이렇게 안정을 하면 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래도 이런 쪽이 조금 모양이 활발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참고적인 말씀이고 이렇게 서둘러서 근거를 빼앗는 바람에 결국 이런 식으로 모양이 전개돼 가지고는 이 집 자체가요, 결국 여기 갈라침 때문에 지켰고, 또, 모부침에 대해서 또 이렇게 응수를 해야 되는, 이렇게 후수까지 되어가지고는 이 집 모양 자체가 뒷문도 좀 열린 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큰 집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흙이 조금 더 활발하다. 즉, 백이 조금 당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유창혁 6단은 그 조그마한 실리라든가 그 보통 일반적인 그 형태의 구애를 받지 않는 아주 독특한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이렇게 모부침했을 때도 말이죠. 보통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뛰어드는 걸 노리는데 실리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이렇게 실리를 결정 지어주는 듯이 이렇게 자체의 데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또 유창혁 6단은 유창혁 6단대로 뚝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강력하게 이렇게 들여다봐서 이쪽에서 수를 내겠다는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건데요. 결국 나중에는 이쪽에 들여다봐서 이쪽이 차단되면서 커다란 또 싸움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또 다음 중반편에서 이제 보시기로 하고요. 다음 또 포석을 보시죠. 조은현 구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이 42살이죠. 요다 구단은 66년생이니까 조은현 구단이 62년도에 이미 프로가 돼 있을 때에는 그때는 태어나지도 않을 때였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네. 일단 오늘도 요다 구단이 흙을 쥐게 돼서 약간은 출발이 조은현 구단으로서는 긴장되는. 네, 그렇습니다. 요다 구단이 특히 그 흙번이 아주 그 견실하고, 예. 네, 특히 또 저렇게 그 대각선으로 두는 포석을 최근에 연구한 것 같아요. 네. 보통 5연승 정도 할 때는 말이죠. 상당히 그간의 어떤 대극이 운이 좋아서 이겼다.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내용도 있을 법한데 사실 정수현 그 실단하고 둘 때 빼놓고는 거의가 다 완승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요다 구단이 그 이번에 참 엄청난 그 실력을 발휘해서 모두 다 그렇게 줬는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야말로 물이 오른 지금 한창이라고 할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연승도 말이죠. 이 상당히 그 5연승, 4연승, 5연승이 물론 굉장히 어려운 거겠지만 한 2번, 3번 연승하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또 이게 단체전이기 때문에 일단 몇 번 이겨놓은 그것이 일단 내 몫을 다 했다는 어떤 안도감이라고 할까 말이죠. 그런 안정감도 주는 그런 역할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죠. 자꾸 이기다 보면 자신감도 붙고 특히 예. 또 그 젊은 기사들 경우는 실력도 많이 든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네, 포석은 아주 평범하네요. 네. 지금 우하기를 흙이 굳혀가면서 현실하게 넓혀가는 것을 보면 요즘 바둑 같지가 않은 느낌도 좀 네, 드네요. 그렇죠. 다만 특징이 있다면 지금 그 좌상기 쪽을 지금 백이 둔 자리를 흙이 정석대로 두지 않는 거죠. 네. 그쪽은 뭐 그 손을 빼는 요즘의 유행 정석이기도 하네요. 네, 거기를 흙이 둘 것 같으면 백이 벌리게 되는데 그렇게 네. 벌린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두질 않겠죠, 백이요? 예. 예. 귀 쪽을 보통 이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이 한 수 한 수 착점하는 그 요다의 모습이 말이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그 눈에 이제 익으셨을 텐데, 아주 그 확신에 찬 듯한 말이죠. 자신 있는 그런 그 모습이에요. 예, 어떻습니까? 포석이 아주 싱거운 것 같지 않습니까? 서로 한 칸씩 뛰어나가는 널뛰기 같은 형식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위로 한 칸 높게 굳힌 것이 요다 구단의 특징이라면 특징일 수 있는 요다 구단이 자주 쓰는 애용수입니다. 보통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우리가 많이 보아온 그런 수죠. 이 수는 사실 이쪽 좌변 쪽에는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만은 이 우변에 실전처럼 이렇게 다가왔을 때는 이곳이 매우 급해집니다. 흙이. 왜냐? 백이 이쪽을 이렇게 날일자로 육박해 온다면 이 수는 이렇게 문이 닫혀 있어야만 값어치를 지니지 이렇게 높이 쳐들어서 문을 열어놓은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 값어치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또 백도 여기서 게을리하고 다른 곳을 둔다. 이쪽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쪽도 서로 모양이 대치되어 있고 이쪽도 모양이 대치되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쪽은 나중에 흙이 이런 정도 오면 이쪽에 쉽사리 침투하기가 좀 만만치가 않죠. 물론 어디를 들어간다 하더라도 꼭 잡히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크게 공격받기 때문에 서둘러서 들어갈 수가 없는 자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이런 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모양이 굳어지게 되면은 또 나중에는 그 들어갈 기회마저 놓쳐서 큰 모양이 될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다음에 일이 육박하는 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기 때문에 결국 이쪽을 이제 조은현 구단은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 편에 대해서 흙이 넓혀가는 것이 이제 흙의 원래의 이제 구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역공한다든가 하는 것은 사실은 보통 아마추어 분들이 말이죠. 남의 집이 커 보이면 꼭 이렇게 협공을 하는 경향도 많거든요. 그러나 이런 것은 또 역시 흙도 대역공하면서 집을 지어가기 때문에 공연히 그래도 이 돌은 어딘가 이런 데가 손수되고 이리 넘는 맛 때문에 근거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지만 이 돌은 근거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돌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돌은 보통 섣불리 들어가지 않고 일단 내 돌을 지켜둔 다음에 상대방의 모양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욕심을 내면 지난 1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그냥 쉽게 뛰어 들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끼워 이어서 이렇게는 못한다고 했죠. 이렇게 빠진 다음에 이쪽을 축으로 잡든가 이 한 점, 여길 이으면 이쪽 축을 잡고 이 한 점을 잡으면 끊은 다음에 이쪽을 축으로 잡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 막릴 수밖에 없는데 이어서 이렇게 밀고 나오면 이쪽이 그냥 다 자연스럽게 망가져 버리죠. 그러니까 욕심을 내지 않고 결국 요다보다는 착실하게 두 칸 벌림을 했는데 이것은 우선 일시적으로 커 보입니다만은 나중에 이렇게 어깨 짚으면 아주 큰 대모양은 안 되고 약간의 밑으로 실리를 주는 정도로서 삭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래 놓고 이제 이쪽 모양을 중심으로 볼 때 이제 백이 또 키워가야 될 때가 있죠. 선수를 뽑은 백이요. 자, 어디가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걸쳐갈 수도 있을 거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야, 이쪽으로 당연히 가야 되겠죠. 이쪽이 모양이 넓으니까요. 자, 여기서 다시 또 이쪽처럼 흙이 받아준다면 백도 역시 전개해가지고 이쪽 우상기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모양을 펼쳐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은 백이 좀 더 이상적이죠. 왜냐? 이것은 날개가 이쪽밖에 없지만 이것은 이 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양날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날개는 유리한 포석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을 불러주지 않기 위해서 요걸 안 불러주면 나중에 이렇게 갈라치기 할 수가 있거든요. 흙이요. 그러나 이쪽 돌이 와 있으면 여기 갈라치기 할 데가 없어요. 어디든지 들어가면 급격한 공격을 받게 되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장면에서 이렇게 받질 않고 손을 뺐습니다, 일단. 근데 여기 갈라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지금 한가하게 갈라치고 앉았다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절호의 곳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선 어찌됐든 이 어떤 모양을 살리는 급소 여기를 이제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또 3-3은 큰 곳이죠. 이것은 거의 선수되는 정석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형태는 아마 여러 번 많이 보아하셨을 거예요. 백이 이렇게 선수하고 이제 모양을 일단 이쪽을 갈라치기 당한다 해서 이렇게 엉성하게 지키는 것보다는 귀를 중심으로 해서 단단히 지켜도 이쪽은 어디를 들어와도 공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집차지는 이제 귀가 제일이기 때문에 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굳혔습니다. 자, 여기서 요다구단이 이렇게 침투하고 뛰어나가고 다시 뛰어나가니까 계속 이렇게 뛰어나가다가 결국 이렇게 넘어버렸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넘으면 다음에 차단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이렇게 차단하면 서둘러서 차단하면 같이 맞끊어서 백이 이렇게 다 절단이 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실리는 조금 파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실리를 파낸 거에 비해서는 이 중앙 차단돼가지고 힘을 잃는 것이 사실은 더 아픕니다. 그래서 여기는 서둘러서 차단하기가 지금 초반에는 조금 곤란한 것이고요. 일단 이쪽을 차단하기가 힘들다면은 흙은 넘어간 형태라고 볼 수 있죠. 나중에 이 한 점을 차단하는 맛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어준다면 이때는 이제 이렇게 차단하면 맞건트라도 한 점이 잡히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뚫는다 하더라도 사실 이 밑에를 끊는 수가 없다면 위를 한 점 끊는 정도라는 것은 언제든지 흙도 이 밑으로 넘어가면서 실리가 굳어졌기 때문에 또 참을 수가 있는 형태죠. 이 모양에 대해서 서비평 구단은 이렇게 한 칸 뛴 수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모자를 씌우는 것이 정수가 아니겠느냐 하고 그 설명을 해서 중국 선수나 우리나라 선수 또 일본 선수들한테 많은 그 이 갈채를 받았는데요. 사실 이 수는 겁이 나죠. 이것이 보통 때는 말이죠. 이렇게 있으면 이 수가 당연히 됩니다. 왜냐? 이렇게 나가서 끊는 수는 이게 무리기 때문이죠. 이렇게 원래 밭전자 두면은 뭐 아마추어 분들은 을에 나가서 끊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런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렇게 끊으면 이제 축이 되니까 여기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붙여서 원래 이 두 점이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젖히는 거야 당연히 바로 끊겨서 이어봤자 축이 될 거고
밑으로 젖히면 이렇게 맛 끊어서 이 두 점은 떨어지게 되죠. 이리 뭐라도 이리 끊고, 이을 수가 없죠. 이리 뭐라도 이리 끊고, 이런 이제 간단한 맥에 의해서 이제 걸려드는데요. 또 이 수가 버틸려면은 이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내려서서 이 자체로 이 넉점이 잡힌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젖혀 있는 것이 수를 늘리는 길이긴 합니다만은, 예. 이쪽으로는 수상전하기가 힘들고, 또 그렇다고 이쪽으로 수상전해도 끊는 자체로 아무리 이런 데가 있는 것이 손수라 하더라도 이 자체에서 수부족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은영 구단도 이런 걸 생각 안 했을 리 없습니다. 지금 이 형태에서 이렇게 씌워가면 이렇게 나와서 끊는 것이 이게 다른 때하고는 조금 달라가지고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빠지면 이렇게 같이 빠진다고 볼 때 이쪽을 내려서야 되거든요. 이쪽을 내려서는 것은 이렇게 젖히든지 아니면 이렇게 먼저 젖히고 난 다음에 있더라도 여기 막고 싶은데 막으면 그냥 이렇게 이어서 이쪽 축 때문에 이쪽이 잡히거든요. 석점이. 조일 시간이 없죠. 또 그렇다고 막지 않고 한번 이렇게 나가고 있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밀 때 이렇게 막으면 그만입니다. 끊으면 뒤로 몰아서 축이 되죠. 회돌이 축. 끊으면 이렇게 단수 쳐서요. 따도 계속 회돌이가 돼서 축이 되죠. 그러니까 백은 부득이 아까처럼 이런 형태에서 이쪽을 내려서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젖혀 이어서 세 수와 네 수로 한 수 부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보통 때처럼 이렇게 뻗는 수는 어렵지만은 백이 그냥 이렇게 몰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물론 여기서 이걸 먼저 이을 수도 있지만 있는 건 약간 속수죠. 이렇게 모으는 것은 있기가 기분이 좋거든요. 이쪽에 약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끊는 것은 나간 다음에 뭐 백이 이리 뻗는 수, 이리 뻗는 수, 뭐 뒷맛이 워낙 나쁘기 때문에 이것은 백이 이쪽에 어느 정도 약점이 있는 한은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어떻게 둘 텐데 이거는 이렇게 밀어 올려서 이쪽 품을 넓혀도 여기 이렇게 붙이는 맛, 들어가는 맛, 또 이게 뭐 나중에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다 된다 하더라도 이 몰리는 점들이 있기 때문에 뭐 붙이는 맛 이런 것 때문에 한꺼번에 여기 집 만들기가 사실은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두어가는 것이 최강의 응수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 대국을 둘 때까지의 그 분위기로 본다면은 사실 이 포석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자기의 취향도 있지만은 그때 그날의 어떤 컨디션이라든가 마음가짐에 따라서 약간씩은 좀 자기의 스타일하고 좀 다른 경향이 많습니다. 즉 어떤 때 너무 승부를 의식해서 위축되다 보면은 너무 튼튼하게만 둬서 행마가 늦다든지 또는 너무 의욕이 과잉이 돼가지고 뭐 무리수를 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조훈현 구단은 요다 구단이 워낙 그 4연승, 5연승을 하고 일본과 우리나라 그 기사들을 계속 격파하고 왔기 때문에 어떤 승부에 대한 부담이 아마 남달리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 끊기는 게 뭔가가 그래도 어렵고 불확실하니까 이렇게 그냥 지켜두고 만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걸 허용하긴 했지만 다음에 이제 다른 뒷맛을 노리겠다 하는 이제 그런 의도가 좀 담겨 있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포석하고는 조금 빗나간 장면이지만은 요런 이 포석에서도 어떤 그때그때의 심리에 따라서 조금 편하게 두려는 마음, 좀 더 길게 승부를 가져가려는 마음이 좀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그럼 또 다음 포석을 보죠. 이 다음에 변화는 또 중반에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현 7단은 요다 9단보다 10살이 위입니다. 정수현 7단은 86년에 신인왕전에서 우승한 바도 있고 각전 기전의 본선에서 맹활약을 보이고 있죠. 특히 지난 93년도에는 SBS 연승바둑 최강전이 결승에 진출해서 이번 대표 선수로 발탁되는 그런 쾌거를 또 이룩했습니다. 정수현 7단의 흑번이니까 일단 또 뭔가 조짐이 좋은 출발이라고도 보이네요.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속기 측에 들어가니까요. 예. 속기 바둑은 흙이 좀 유리해요. 예.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 바둑은 각자 제한 시간이 1시간씩 그리고 초읽기는 보통 TV 대국과는 달리 1분씩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속기라고는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충분히 자기 바둑을 짜나갈 수 있는 여유는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낮은 중간축이네요. 예. 저수가 그 정수현 7단이 꼭 이겨야겠다 싶을 때 애용하는 네. 포석인데요. 이 바둑을 두기 전에 정수현 7단이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요즘 요다가 특히 한국 선수들을 많이 또 꺾고 그래서 이번 바둑, 다른 바둑은 몰라도 이번 바둑만큼은 꼭 이겨가지고 빚을 좀 갚아야 되겠다. 상당히 그 패기 있는 그런 각오를 보였습니다. 사실 바둑도 패기가 중요해요. 네. 자, 이제 우상기에서 선수를 빼고 지금 양걸침이 된 그 형태가 요 근간에 조국수하고 또 이창호 6단 간에도 많이 두어졌는데 요즘 저렇게는 잘 안 두고 다른 변화를 많이 모색하는 예. 것 같더군요. 저 모양은 약간 백이 두텁다. 네. 물론 이제 흙도 먼저 실류를 뺐고 선수로 뽑아서 못 들 건 없지만은 네. 이제 약간이나마 백이 두텁다 해가지고 이제 흙 쪽에서 좀 변화를 구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정수현 7단은 이제 실리형이니까 오히려 이쪽이 더 취향이 맞죠. 예, 그렇죠. 네. 사실은 바둑은 부분이 어떤 그 이 해석에서 약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일사불란하게 일관성 있게 자기 류를 지키는 또 자기의 작전을 가져가는 네.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보이는데요. 요다구단이 한번 귀에 걸치고 시원하게 모자를 씌워서 전체적인 그러니까 어떤 실리보다는 전체적인 두텁은 예 대세를 유지하겠다는 자세를 취하는군요. 예, 침착하게 그거 막히는 거고 실리가 엄청 막히면은 또 받아야 되니까요. 네. 상당히 크죠. 그쪽 걸치는 것도 굉장히 크죠. 예. 두 번 둘 순 없으니까요. 그 흔히 아마추어 분들이 말이죠. 고수의 바둑을 보면 한 수 둘 때마다 말이죠. 네. 그 한 수씩 두는 쪽이 좋아 보인다고 말이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 바둑은 특히 서로가 좋은 곳을 많이 둬가지고 그런 느낌을 더욱 불러주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포석은 양화점 대 중국식 포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중국식 포석하는 그 말은 사실 예전에 중공식이라고 했죠. 요즘 우어가 개선돼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는 중국식이라고 또 고쳐졌습니다. 오란만에 보는 이제 중국식 포석인데요. 요즘 국제대회 추세를 보면 거의 그 중국식 포석이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는 거의 그 퇴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바둑은 오랜만에 보는 중국식 포석이 나왔습니다. 정수현 팔단이 중국식 포석을 들고 나와서 지금 잘 싸우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양화점을 두었을 때 이렇게 낮은 것이 약간 고전적인, 약간 높이 두는 그 중국식도 있습니다만은 낮게 두는 것이 원래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식이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실전에서 이렇게 그 요다 구단이 다가섰는데요. 보통 이제 이렇게 위로 높게 이렇게 화점에 두는 경우가 많죠. 여기서 특징이 요즘 말이죠. 이쪽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너무 그 단조로움을 주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기피하는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연구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여기를 이렇게 육박해서 상대를 굳히게 한 다음에 다시 이렇게 변에 안정을 취해두는, 이렇게 해서 큰 모양을 견제하는 이런 포석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 수가 약간은 좀 무리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이것은 조금 고급 시청자 여러분께서만 이해하실 수 있는 대목일 것 같은데요. 이 돌이 위에 있고 아래에 있고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 밑으로 있을 경우에는 그 전에 이렇게 받아주던 수로 이렇게 역으로 협공해버리는 이런 강수가 있죠. 얼마 전에 조치훈 구단이 이 수를 선보여가지고 상당한 연구를 했구나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그전에는 이렇게 2단 젖힘으로써 흑의 응수가 별로 마땅치 않았던 것인데요. 요 최근에는 여기 조치훈 구단이 이렇게 자진해서 두 점머리를 얻어맞아 가면서까지 이렇게 차단해가지고 결국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이 양쪽을 이 돌이 끄는 것이 워낙 이 치열한 수가 돼서 양쪽을 동시에 타개하기가 되게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흑이 재미있는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 요즘에 또 정설이죠. 그래서 이런 점을 의식해서였는지는 모르지만은 보통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먼저 다가서지를 않고 이렇게 협공할 자리에 먼저 두었다가 그렇다고 해서 흑이 이렇게 오면 또 그때는 이제 이쪽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에 어느 기회에 오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걸쳐 들어가는 수를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요다구다는 이렇게 낮게 바짝 육박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렇게 걸쳐서 이 장면에서 뭐 이렇게 양걸침 해가지고 이렇게 젖힌 다음에 3-3에 들어가는 수는 여러분께서 뭐 늘상 보아오셨던 수인데 여기서 이렇게 3-3에 들어가지 않고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싱거운 정석일 수도 있거든요. 요즘 그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런 신정석이라기보다도 그 치열한 그 정석은 여길 먼저 들어가고 막으면 이렇게 올라서는 변화들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창호 7단하고 조은현 구단 간에 많이 두어졌기 때문에 이 수를 내리 두 사람이 도전 대국을 치르면서 20번 이상을 고집스럽게 둔 적도 있죠. 이 수는 많이 또 연구가 되어 있는데 다음 기회에 이것은 또 상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곧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략하고 이 정석은 옛날 간단한 정석으로 그냥 설명을 드리고요. 예전에 뭐 이렇게 막은 수보다 이것이 약간 실리적으로 득이라는 것도 아마 웬만한 그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나중에 이쪽에 이렇게 버티는 수라든가 뭐 또는 뭐 이렇게 이쪽이 완전히 강화됐을 때 이렇게 그냥 젖히면은
뭐 이쪽 끝내기 관계가 이제 이쪽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젖히는 수가 젖혀 끄는 수 같은 것이 이제 좀 듣는다 하는 점에서 어떤 그 실리성으로는 이것이 더 좋다 하는 것이 이제 그 새로 나온 이 밑으로 단수 치는 수의 배경이죠. 이렇게 된 다음에 이제 흙이 다시 또 여기를 손 빼서 이쪽으로 다가서게 하는 것만큼 하면 이쪽이 좁아지니까 우선 손수로 약간의 이를 취한 다음에 여길 또 시음을 당할 수는 없죠. 모양이 커지니까요. 여기 올라서게 하면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여기를 생략하고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면 하게 되면은 나중에 꼭 이쪽이 선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또 강하게 올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먼저 이쪽에 배경이 없을 때 올려 세우고 이렇게 걸쳐간 것이 또 수순이죠. 이럴 때 또 손 빼는 것도 아마 요즘 포석에서 지난번에 많이 보셨을 테지만은 지금은 이런 쪽이 절대 손수가 됩니다. 왜냐? 이 간격이 넓기 때문에 이렇게 배경이 튼튼해지면 이렇게 쳐들어오는 수가 강력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절대 손수가 되니까 그렇다고 늘 이런 형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켜지는 또 형태가 아니고 오면 이렇게 막아도 다시 이런 데가 강화가 되면 이쪽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우선 별도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는 의미에서도 또 큰 수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날일자로 지킨 수를 또 유념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정석대로 낮게 두는 것은 이쪽도 위치가 낮고 이쪽도 위치가 낮기 때문에 이 상변에 대한 백의 흙의 발전성이 극히 제한되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떤 집 모양이 입체적으로 크질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에 비교하면은 비능률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이렇게 높여온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쪽 방면으로 흙이 온다든지 또는 백이 어떻게 왔을 때 이쪽을 지키더라도 이쪽이 위로 올라와 있는 것만큼은 좀 더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둬가지고 지금 이제는 백도 다시 또 이쪽을 손 빼서 흙이 굳혀버리게 되면 이 일대가 또 상당히 그 입체적인 형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키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뭐 뾰족하게 바로 응서해가지고 공격하기가 마땅치가 않아요. 사실은 흙 뭐 이런데 이렇게 짚어도 이런데 건너붙이는 수와 이렇게 넘는 수도 있고 그렇다고 위로 차단하자니 잘못하면 이쪽을 뺏겨서 오히려 실리를 먼저 선수로 뺏기는 이런 식으로 뺏어버리고 지킬 때 가버리면 오히려 실속만 잃을 가능성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침착하게 집도 넓힐 겸 우선 백의 근거를 뺏어놔야 차후에 공격이 되니까요. 이렇게 모자로 집을 지켰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막으면은 이제는 뭐 이런 식 또는 뭐 이런 식으로 이쪽을 차단해가겠죠. 한 수에는 이어가질 못하니까요. 여기서 또 가볍게 이렇게 둔 수가 또 이럴 때 아주 좋은 행마입니다. 이제는 이런 데가 눈에 보이고 차단이 좀 되는 그런 수가 보이기 때문에 흙도 방비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이쪽을 밀면 자연스럽게 이 돌이 약화되니까 이쪽은 보강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쪽 모양을 어느 정도 삭감해 놓은 백이 이제 눈을 돌려야 될 것이 어딜까요? 이쪽은 거의 확정이 됐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쪽을 키우는든가 이쪽을 깨는 것이 지금 급선무인데 이 백의 입장으로서 볼 때는 늘 상대방의 모양에 들어가서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기 모양을 넓혀가는 것이 올바른 포석법입니다. 이렇게 올라섰을 때 같이 따라가 올라감으로써 이쪽을 키우나 이쪽을 커지나 마찬가지거든요. 이쪽 3, 3은 남아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백도 여기 두 군데를 둬서는 전혀 불만이 없는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포석은 서로 간에 아주 무난한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우열을 가릴 길이 없고 이제 앞으로의 중반전이 어떻게 펼쳐지느냐에 따라서 우열이 판가름 나게 되겠죠. 그럼 또 다음 포석을 기대하시죠. 요다 구단이 그야말로 다른 한국 기사들한테도 강하지만 서봉수 구단도 별로 이겨본 적이 없는 난적인데요. 그래도 흙을 두게 돼서 조금 다행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사들과의 그간의 그 기보를 볼 때 말이죠. 요다 구단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 포석 서반 단계에서 바둑이 뭔가 좀 제대로 안 풀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요다 구단의 그 초반 작전이 상당히 힘이 있고 뛰어나다 하는 그런 평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한편으로 어떤 점에서 의식을 하는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과거에 우리 이창호 그 대국 그 기보를 볼 때도 그렇지만은 이 초반만 무난하니 진행이 되게 되면은 그 이창호 쪽에 항시 그 유리한 그 일면이 있는데 초반에서 뭔가 너무 그 지나친 의욕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그 역효과를 내는 그런 경향이 좀 엿보여요. 네. 지금 또 서봉수 구단이 그 평소의 기풍대로 이 실리를 파내고 또 상대의 세력을 지우는 그런 작전을 펴는군요. 그 자상 변화도 보통은 그 손 빼는 게 좀 드물죠.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은. 예. 귀를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손을 뺐습니다만은 대신 외세를 허용했군요. 그 이 바둑을 봤을 때 서봉수 구단이 약간 그 변치경으로 해가지고 그 평범하지 않는 포석을 그 구상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상변에 흙 두 점을 공격해가는 그 백의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수는 얼른 눈에 띄기 힘든데 좀 밑으로 가는 경향이 보통 공격수로서 네. 많은데요. 그렇죠. 밑이 비어 있고 또 위도 또 애매하고요. 예. 그렇긴 하지만 이 장면에서 밑으로 가는 것은 위에 그 백에 두는 곳을 건네 붙여가지고 쉽게 네. 중앙 진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있는 그 수 같아요. 예, 지금 거기를 지금 흙이 두지 않으면 거길 씌워서 두텁게 위세를 또 쌓게 될 가능성이 있죠. 거기를 시험당하는 것도 싫죠. 예, 지금 거의 포석 단계가 끝나서 지금 백이 공격을 개시한 장면이죠. 지금까지의 느낌이 어떠십니까? 뭔가 여기서 흙이 지금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대단히 감각이 우수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포석 진행이 사실은 서봉수 구단이 좀 일관성을 잃었기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처음에 이렇게 고압적으로 말이죠. 요다 구단이 고목을 놓은 데서부터 아마 조금 오기가 작동한 탓이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렇게 소목에 걸쳐 들어갔고, 사실은 이런 곳은 서둘러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의 굳힘이 다음에 수가 이런 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목에서 이렇게 애초에 있었다면 백이 날일자든지 한간 높은 굳힘이든지 그때는 선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선택이 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서둘러 들어가지 않고 빈기부터 차지하는 것이 사실은 올바른 포석의 어떤 태도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바로 들어간 것은 또 하나의 기세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하니까 여기를 이렇게 붙여 끌어놓고 또 바로 이렇게 빈기를 두세요. 보통 정석이라고 한다면은 여기를 하나 지켜두고서 상대도 이렇게 뭔가 지킬 때, 뭐 아래쪽으로 지킬는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유행의 물결에 따라서 좀 고압적으로 좀 더 외세적으로 위로 둘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 응수를 시켜놓고 그 다음에 빈기를 가는 것이 보통인데요. 그냥 바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상대방이 두지 않은 것을 응징하는 아주 그 강력한 위세를 취하는 좋은 강력한 자리죠. 자, 이렇게까지 되는 것은 뭐 손을 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굴복당한 형태인데요. 다음에 이쪽에 이제 접근해 가는 방법이 여기가 또 사실은 포석의 기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쪽이 워낙 강한 백세라고 본다면은 흙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쪽 근처에서 멀리 가야 됩니다. 이렇게 1, 2 이전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이런 데에는 이쪽에 착점은 있을 수가 없죠. 왜냐? 전부 이렇게 공격을 당하면 이 돌은 배견할 길이 없습니다. 이 튼튼한 곳에 붙어서. 그럼 뒤로 가야 되는데 역시 이것도 이렇게 오면 이것은 1, 2 이전이라고는 하지만 이쪽이 이미 막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받기 시작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1, 2 이전하면은 안정된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이것은 이 자체로는 궁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흙이 이런 걸 선수하자니 이쪽도 많이 다치지만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살자고 할 수는 없거든요. 이쪽이 좀 강화되면 치중하는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옹색하게 하면은 또 궁도가 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보통 통상적으로 이 두 점 자체는 이렇게 되는 정도의 집이라고 봤을 때 이 자체로는 살아있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삶의 궁도는 1, 2 비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주변이 튼튼할 때에는.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충실치 않으니까 사실 서봉수 구단은 이 정도로 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수도 이렇게 눈목자로 이 우상기를 굳혀가면서 접근해 오니까 이쪽으로 벌리질 못해요. 왜냐? 이것도 역시 이렇게 공격해 나가면 뭐 이쪽으로 공격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느 쪽으로 공격하더라도 이 자체가 역시 아까처럼 아까보다는 조금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충분치가 않은 궁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뛰었는데 이렇게 허공을 향해서 자꾸 뛰어나오게 된 이것이 사실은 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라면 이 새에서 좀 더 먼 곳으로 가야 됩니다. 접근을 좀 더 멀리해서 이런 식. 여기라면 또 이번에는 백이 이쪽으로 오겠죠. 그럼 이 정도밖에 벌릴 여지가 없는데 요것은 물론 실점보다는 낫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너무 좁다는 것이 불만이죠. 초반서부터 이렇게 조금씩 밀린다는 건 뭔가 기세상으로도 그렇게 내키지 않는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가는 수가 좀 더 사실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렇게 한다면은 백으로서는 이렇게 급하게 공격해온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느긋하게 해오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우선 눈에 뜨이는데요. 이렇게 온다고 하면은 우선 쉽게 뭐 이렇게 달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거를 취해버리고 말죠. 옛날 기보에 보면 오청원 구단이 이렇게 이쪽으로 달린 그런 기보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아래쪽에 문이 터져 있어서 이 실리를 취하는 데는 실리라기보다는 이제 어떤 삶을 도모하는 데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좀 굴복은 많이 당합니다만은 워낙 상대방의 세력이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다
고분고분 참아서 평화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젠 다시 이리 올 수가 있겠죠. 여길 막는다 하더라도 또 손 빼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막아도 손수가 안 된다는 것이 흑의 또 자랑이기도 한데요. 그 바둑 10결에 보면 세고 취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가 내가 고단하면 화평을 취해라. 말하자면 상대방이 너무 강하면 좀 타협을 해서 내 안전부터 좀 도모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뜻인데, 이렇게 해야 나는 계속 선수를 뽑아서 실리를 취해가면서 상대방 위세를 제한하게 되는 일관성 있는 작전이 될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격공했을 때 이렇게 접근했을 때 이쪽으로 지금처럼 전개를 못하게 해서 공격을 강하게 해온다면 이때는 이제 가볍게 또 타개하는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붙여서요. 이렇게 붙이면 여기 삼삼을 뺏길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빠질 수는 없죠. 이렇게 뛰어나가는 수가 좋아서 이렇게 젖히거나 이렇게 젖히는데, 이렇게 하는 건 삼삼을 뺏겨서 이건 아주 쉽게 안정이 됩니다. 이 반대로 젖혀서 근거를 빼앗는 것이 문제인데요. 그럼 이렇게 늘고 이렇게 두는 것도 하나의 정석이에요. 여기를 이제 이렇게 나오면 끊어서 한 점을 이제 사석으로 이용합니다. 다음에 다시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늘어두죠. 그러면 이제 이쪽 한 점 끊어지면은 이 자체로 또 살아버리고 하기 때문에 이제 있는 정도인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막아서 여기서 뭐 백이 이렇게 굴복할 수는 없겠죠. 끊어서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늘고 이런 곳은 다 선수니까요. 이런 식으로 지켜두면 이거는 충분히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쪽 위도 어느 정도 이쪽이 선수라면 약한 돌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뻗는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같이 뛰어나가면 얼마든지 싸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이쪽 세에서 먼 데부터 착수를 해서 이렇게 눈목자로 걸치면 이 귀 쪽에서 사는 수와 이쪽으로 변으로 나가는 수를 거의 맛보기성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제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접근을 너무 강한 곳에 가까이 갔기 때문에 이 백은 이렇게 눈목자로 굳히면서 또 다시 여기다가 강화를 시키면서, 귀를 강화시키면서 아주 상당히 좋은 형태를 만들어 갔어요. 그렇다고 지금 사실 이런 정도나 뭐 이렇게 어떻게 둔다면은 조금 안정은 취합니다만은 이렇게 강한 곳을 발판으로 해서 백이 이쪽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면은 이쪽 모양이 아주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서로 마주 보는 곳은 큰 곳이다 해서 이제 반대로 흑이 이렇게 다가갔습니다만은 이 수가 아주 상당히 정말 찾아내기 힘든 통렬한 공격의 수였습니다. 이쪽을 이렇게 어떻게 공격한다면은 흑도 아까처럼 안정을 쉽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오는 것은 위로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은 수거든요. 그러면 뭐 이렇게 늘어주는 정도인데, 이런 활용을 해서 이 중앙에 대해서 이 면적이 뭔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공격을 안 당합니다만, 또 이 돌이 너무 위로 온다든지 하면 이렇게 달리는, 이리 붙여놓고 뭐 이렇게 달리는 정도가 약간의 그 근거에 보탬이 되는데, 이 수가 아주 절묘한 수예요. 이쪽으로 나왔자니 별로 그렇게 멀리 진척도 안 되고, 또 이 돌이 가로막혀서 이쪽으로 물론 뭐 이거 외에는 또 더 이상 또 갈 수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냥 이렇게 뛰는 정도밖에는 안 되는데, 다음에 이 수가 아주 연이은 강타입니다. 여기를 다시 막히면은 갑갑하거든요. 주변이 강하니까. 이렇게 뛰고 싶은데, 백이 이렇게 우변을 이렇게 제압해 가면 말이죠. 계속 기더라도 다음에 이런 수가 아주 통렬해서 역시
백이 활발해집니다. 이 중앙 쪽이요. 그러니까 결국 이 수는 맞을 수 없다 해서 이렇게 모자로 일종의 이제 모자를 벗은, 이것도 반모자나 마찬가지입니다. 눌림을 받기 위해서요. 모자를 벗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시험을 당하고 보니까 이 석점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진다 하더라도 흙이 이롭게 될 이유는 하나도 없겠죠. 또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걸 공격하면서 약간의 이쪽은 뭐 거의 굳어질 게 뻔하고요. 이 영향은 반드시 이쪽으로 다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것은 지금 확실한 실리라고는 지금 여기와 여기 일부 역시 하나 지켜진다고 했을 때 실리인데요. 한 20여 집. 그런데 아직 이것도 돼 있지 않은 마당에서 뭔가 지금 상대에게 제공하는 그런 어떤 그 이 공격의 이익을 지금 뻔히 눈앞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전도가 상당히 불안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포석의 어떤 일관성을 잃은, 말하자면 어떤 상대한테 세를 허용하고 실리를 차지하려면 끝까지 실리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나는 어느 정도의 그 이 실리도 취하고 남의 모양도 다 지우고 이렇게 너무 욕심을 낸 탓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바둑은 사실은 나중에 거의 불개로 끝났기 때문에 사실 중반편이나 끝내기 편에서 뭐 더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포석을 뽑아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자, 그럼 또 다음 편에 포석을 한번 기대하시죠.